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야기 이미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즘에 이 지역이 다 몽땅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난리가 나 있죠. 뉴타운 지구로 많이 지정이 돼 있어서 여기 뉴타운 지구 아니라 뭐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이 너무 많아요. 재건축하는 쪽도 많고 여의도는 재건축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당산도 이쪽도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쪽도 그렇지만은 이쪽이 또 주거 환경이 밀집돼 있는데 이런 데 노후화된 건 재개발로 하고 있고.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재개발하면 로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뭐 적은 평수 갖고 있고 이래도 입주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권리 산정일도 있고 입주권이 언제까지 나오는지 물딱지가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이렇게 정말 도움이 되겠으면 하는 부분이 좀 많고요. 그리고 입주권 재개발하면 입주권이 언제까지 권리 산정일이 언제인지 정해지는 게 있고 공공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30일 날로 정해져 있었고요. 2월 4일에서 바뀌었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 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그 조합원 것도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게 있어요. 청산 절차, 감정 평가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좀 안 되거든요. 지위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도 지위 양도가 되는 줄 알고 사시는 분은 그야말로 현금 청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알고 사셔야만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뭐 한 가구에 보통 권리가액이랑 감정평가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권리가액으로 입주권을 25평 뭐 30평 정산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사 두 개 이상, 두 개나 세 개 정도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거기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약에 감정평가에게 5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 입주할 거 분양가가 나오면 거기서 분양가에서 지하고 얼마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감정평가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감정평가를 내 가격이 얼마 가는지, 내 감정평가가 얼마 받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25평을 받아, 30몇 평을 받아, 이런 거가 좀 난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 내가 얼마인지 보통 평가 금액을 대충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산세 나오면 공시지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공시지가보다는 시가가 표준지 시가가 있어. 시가는 요즘에 옛날 같은 공시지가는 시세의 70%뭐 60% 이렇게 됐는데 표준지 시가는 뭐 10억이면 10억을 계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니네 언제 돌려줄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신고를 해라. 취득세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뭐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1.2, 1.5배, 1.2배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대충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주택이면 몇 평, 건축물 대장에 띄면은 건축물 대장이 내가 뭐 150 몇 평이 있어. 그럼 보통 평당 최고 많이 받아야 100만 원이거든요. 일반 옛날 주택은 건물가액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50만 원 정도는 쳐줄 거예요, 평당. 그거 계산하면 감정평가액이 돼요. 그러면 내가 보통 뭐 30평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 30 몇 평은 받을 수 있겠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인가. 공시지가가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요 길가는 뭐 2천만 원 정도, 2천 몇백만 이렇게 나오더라고. 2,600. 그러면 여기서 보통 뭐 감정평가액에 여기서 3천 뭐 400, 뭐 3,800, 뭐 2,800 준다고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다 믿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얼마 해줄 거냐. 그것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그래야면 내가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뭐 되지도 않는데 빌라 뭐 5평짜리 옛날에 방 2개짜리 있잖아요. 그래 11평, 건평 11평, 그 다음 7평. 그거 얼마겠어? 3천만 원 줘도 여기 요즘에
건축가액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건축비, 자재비. 그러고 나면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면 1, 2억에 하겠어. 옛날 같으면 뭐 3, 4억에 뭐 5억에 이렇게 30몇 평도 5, 6억에 분양이 됐지만 지금 분양가 요 근방 시세 보면 주위 시세 보면 15억 단위로 10억 이상이 올라가요. 그럼 5억 이상을 내가 빌라 한 채 조그만 거 7평짜리하고 11평짜리 방 2개짜리 갖고 있는데 내가 32평 받는다, 25평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들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분양가가 25억에 7, 8억 이렇게 가면 물론 LH나 공공에 살 때는 무슨 저렴하게 주겠지만 그래도 내가 알기에 3억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10평이면 3억이에요. 3천씩 계산해도. 그러면 15평이면 100만에서 3천 한 400, 3천 몇백 밖에 안 되거든요. 3억 1천만 원 이 정도. 그러면 배가 25평을 받는다 해도 배를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계산해 놓으면 내가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평수가 많은 사람은 땅 평수 많은 사람 2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가액이 뭐 3, 4, 50평 되면 벌써 3, 40, 12억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30 몇 평 받고 25평 그리고 똑같이 34평을 두지는 않아요. 하나는 큰 평수 받고 하나는 25평 미만으로 받게끔 정비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가 뭐 34평 2개 받을 수 있어 25평 2개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평가 조사할 때, 집가 조사할 때 보면 내가 성실히 응해갖고 내가 뭐가 확장했고 이런 것도 집가 조사하잖아요. 가구 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내가 요만큼 원래 건축 우리 대장이 요만큼 돼 있지만 요만큼 더 있다. 이런 것도 상세히 보여줘서 내가 플러스 될 수 있게끔 하다못해 나무가 심어져 있어. 그럼 수목이 이런 게 있으니 이것도 사진 찍어서 이것도 수목도 보상해주게 돼. 보상비에서 담은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적극 내가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에서 본 것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가지고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돼. 남이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올 때 보면은 조사하러 올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고 가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옥상에는 집이 하나 옛날 물탱크를 다시 개조해서 이렇게 집이 돼 있다. 방을 2개를 만들었다. 주방 만들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그만큼의 그 감정평가에게 좀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잘 다음은 뭐 진짜 1,000만 원이 모자라 갖고 32평을 못 받는 경우를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땅이 적은데 한 평만 더 있었으면 34평을 받는데 못 받아서 못 받을 분 하신 분을 제가 신당동에 어떤 제 지인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인이 어느 날 저한테 묻더라고. 제가 신당동에 그 땅을 얼만큼 샀는데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건 32평을 못 받을 것 같아. 25평밖에 안 돼. 그러면 조금 짜투리탕이 시우지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누가 분할해가지고 못 받는. 왜냐하면 땅을 90제곱미터 미만이 있는 거는 그냥 도로부지 같은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서 같이 합쳐서 사면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를 한번 뒤져봐라. 그랬더니 어쩌다 한 평을 진짜 더 샀어요. 그래 그분은 그거 안 샀으면 32평을 못 받을 뻔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하고 도로부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90제곱 30평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잘 찾아서 내 땅이 사도가 그만큼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거 같이 안 붙어 있어도 돼요. 옆에 다른 간내에 구역 내에 있는 땅을 갖다 협의해서 사가지고 같이 플러스 시켜놓으면 그거 합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옆에 연결선상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하셔갖고 다 입주권을 잘 받으셔갖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재건축할 때 보통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같은 기반시설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목공사비도 적고 왜냐하면 수도랑 뭐 이런 거 강열비 이런 거 공동구 같은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만큼 나라에서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이익 한수제로 걷어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재개발 같은 데 이런 데는 여기 이 주위 같은 데는 산동네 가지고 토목공사도 많이 해야 되고 전부 전열 이거 공동구를 새로 다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한수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이 낫냐 재개발이 낫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이 더 훨씬 더 이익이 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재개발에는 아직도 적게 평가되고 아직도 시작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식들한테 뭐 내가 아이고 지금서 뭐 조그만 초등학생한테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10년, 20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같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어떻게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다 이러면 아주 좋은 거잖아요. 띵호야죠. 그게 내가 몇 년 후 사업 시행가 났어도 한 3년, 5년 정도 걸리잖아. 집 짓는 기간하고 뭐 하고 하면은 한 사업 시행가 나도 한 2, 3년 하고 짓는 기간 3년 하면 5년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깨끗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젊은 우리 자식들한테 앞으로 우리 부모들은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내 집을 하나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가버리려면 요즘 집도 못 사. 부모가 주지 않으면 집을 못 산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집값이 우리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특히 서울에 많이 월등히 뛰어 있잖아요. 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진짜 적게 들여서 저 빌라 조그만 거 하나 사놔도 그게 재개발되면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가 20살이야. 그럼 20년, 40대 되면 집 하나 그거 갖고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해주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지. 얘네들이 벌어갖고는 생활하기 물가는 비싸지. 정말 경기는 지금 같으면 경기가 완전히 정말 힘들잖아요. 소상공인들 죽는다 곡소리 나는 사람들 많더라고 주위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굉장히 골마 터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세대는 그렇잖아요. 그때는 정말 집 사는 게 굉장히 열심히 벌면 잘 살 수 있고 집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세대는 정말 부모가 이렇게 바탕을 조금 깔아주는 애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도 안 놓는 이런 게 뭐예요. 정책적으로도 문제도 있지만 정책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 나라가 집값이 올라가 땅은 한정돼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좀 더 금금절에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아타는 방법을 자꾸 아이들한테 또 해주면 좀 더 아이들도 편안하게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래서 조그만 빌라 하나 사놓고 이거 하나 요거 있고 내 집 주고 걔들 하나 주고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저도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계산하더라. 엄마가 혹시나 여기 있는 집을 팔고 어디로 갈까봐 나한테 작은 애가 그러대요. 저보고. 엄마 그 친구 지 얘기죠. 보면 지 얘기일 것 같아요. 엄마 그 집 팔지 말아요. 아파트 될 때까지 가만히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럼 아파트 갈 때까지 가지. 내가 그랬더니 그게 뭐겠어요. 지들한테 돌아올 게 없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부터도 그래요. 기대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재건축은 특히 그 초과이익 한수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계산. 나중에 얼마나 초과이익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런 거 계산하죠. 초기 비용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계산하고 혹시 또 당산동 같은 데는 물레도 이쪽에 보니까 현대아파트 아직도 평가가 5, 6억, 6억 이렇게 가는 것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을 사주려고 가봤더니 그 적은 평수 21평 이런 것도 사면 어때 18평도 있더라고. 그런 거 투자해놓으면 재건축이 되고 나면 얼마로 바뀌겠어. 25평 가도 10몇 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33평도 19억, 20억 정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건축비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리 올라간 게 업자들이 조금만 속이면 다세대 짓는 업자들이 지금 손을 못 대요. 땅값 올라가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성냥갑처럼 집을 뚝딱 지어서 내놓을 수는 없어요. 지금 안 지으면 그때 공급이 모자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올해는 제가 마지막에 12월 달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체제도 그렇게 완화된 게 크게 없어요. 변화된 게 확 줄여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보통으로 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총선까지는 가격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이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내려갈 때 집 구매할 사람들은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기회인 것 같아요. 기회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에 눈여겨봐서 지금 많이 진행된 곳은 많이 비싸요.
뭐 진짜 많이 투자해야 되죠. 5, 6억 이상 투자해야 되지만 지금 시작하는 곳도 있거든요. 도림동, 뭐 이런 신길동, 이쪽이 많거든요. 그런 데 살펴보시면 지금 뭐 구역이 많이 진행 안 된 거는 자식을 조그만 거 이렇게 해놓으면 자식들도 노후에 편하고 부모도 한시름 놓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노후가 자식하고 다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깨끗한 내 집 한 채, 좋은 집으로 정말 내 집이 새 아파트로 정말 입주하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 잘 살펴가 하시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완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잘 살펴가지고 노후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